5위와 8위 이제부터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첫 단일화 토론이 조금 전 저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바로 안철수 대표가 토론 울렁증을 극복했냐 이거일 텐데요. 시작은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의당 안철수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저 금태섭입니다. 너무나 불행하게도 실패했죠. 이 정부는 무능과 그리고 위선, 이것이 가장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독선적이면서 무능합니다. 독선적이기 때문에 무능합니다. 전 정권 탓, 야당 탓을 하다가 또 안 되면 검찰 탓, 법원 탓, 언론 탓을 합니다. 자기들 빼고는 다 문제라고 합니다. 예, 시작은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두 사람 모두 예비 후보 모두 시작을 했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안철수 대표가 토론 트라우마를 극복했는지 아닌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다라는 얘기 먼저 했었는데 이도원 의원님 쭉 보셨을 때는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일단 무난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워낙 그 기대감이 높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토론의 그 컨텐츠, 그 다음에 기술 면에서 조금 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토론의 그 컨텐츠 면에서 보면은, 일단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부분은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겠지만, 금태섭 그 예비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4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니까 곧바로 그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의 부채 비율이 25% 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거다 지적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공부는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나누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연구한 것 같고, 네. 토론의 기술 면에서 보면은 일단 예전보다 목소리의 톤이 낮아졌어요. 예전에 약간 톤이 높으니까 가볍다고 느껴졌을 텐데, 예. 그거를 어느 정도 조금 옥타브를 내려왔던 것 같고, 그래서 안정감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 확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나 마력 같은 거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첫 번째 토론을 했으니까, 이걸 잘 리뷰해서 또 개선점을 찾을 걸로 봅니다. 채널A에서 열린 첫 번째 단일화 토론 약 100분 정도 이어졌었는데 이렇게 현 정부를 비판하던 시작은 그랬지만 상호 토론이 시작되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군데서 받고 계십니다. 정치 과정 내내 매번 공식적인 직책에 있는 분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혼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후보께서 혹시 저와 함께 클럽하우스에 나가서 네티즌들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물론 당연합니다. 저도 클럽하우스에서 사실은 요청을 받아서 그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 내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오갔지만 금태섭 전 의원이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부분이 바로 안 대표의 소통 문제였거든요. 네, 사실 공격은 금태섭 전 의원이 하고 방어는 안철수 대표가 하는 그런 양상으로 토론이 내내 진행했는데요. 이 소통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뼈아픈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나왔던 안철수의 변화와 관련된 여러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사실 소통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실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안철수 대표가 변화해서 이른바 술자리에서 폭탄주도 만다고 하고, 예. 일부 의원에게는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에서 그 의원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선거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틈만 나면 고맙습니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안철수의 변화가 주목된다는 보도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약점을 공격하는 비판이 이번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프다거나 치명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미 그 같은 약점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됐고 수정이 됐다는 그 정도를 서울 시민들에게는 충분히 알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주목했던 질문이
금태섭 후보가 이 퀴어 퍼레이드 같이 나갈 생각이 있느냐 이 질문했는데 예. 안철수 대표는 거부권도 존중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 반문재인 중도라는 똑같은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토론을 통해서 금태섭 후보는 그래도 여러모로 진보 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안철수 대표는 방어를 하면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그 양상이 그 한 질문에서 결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서 물론 말 자체는 금태섭 후보가 유리하게 잘 했지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 잘 방어를 했던 그런 토론이 아닐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토론 하이라이트 영상 하나 더 만나볼까요? 그 금태섭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말 바꾸기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정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 바꾸기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이 한 말과 또 자신의 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몸을 던져서 이 서울시장 선거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야권을 승리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다음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던졌는데 쉬운 결정은 사실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냐. 서울시장을 1년도 못하고 8개월짜리 시장이 된다. 이 사람이 말을 바꾸지 않겠느냐고 믿을 수 있겠냐고 공격을 당할 텐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발표하는 공약들이 전부 5년 공약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김광학 교수님.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를 어쨌든 공격을 할 때 토론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 과정에서의 리더십과 말 바꾸기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좀 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주 적절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안 안철수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절대 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실은 출마로 번복을 해요. 자, 그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통을 해서 당의 어떤 분들이 그거를 위원회에서 여기를 출마를 하는 거를 이제 수용을 하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어떤 절차적인 게 있었는지 사실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또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비디오에서도 봤지만 출마의 변이 뭐냐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시장에 나간다는. 서울시장을 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갑니까? 시정을 잘해야지. 네. 그러면 또 이제 8개월 이제 시장을 하고 나서 그때도 상황이 뭐 본인이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도 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난 8개월을 끝내고 나 출마한다.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앞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믿을 근거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너무 무난한 이 TV 토론이었고 사실 이게 제3지대 유일한 TV 토론입니다. 그렇죠. 이걸로 뭔가 붕업을 시킨다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게 붕업이 된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안 하고 문재인 정부의 4년의 어떤 평가 이게 본인들 시민들이 원하는 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적합하냐 그 얘기인데 그 과정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72만 호 지금 뭐 부동산 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어떤 검증도 지금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저희가 첫 단일화 토론 얘기 뭐 빛과 그림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좀 얘기들 해봤는데 여당 얘기도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한 발언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요. 귀를 잠시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이게 어떻게 나온 발언인가 하니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 이게 지금 사실 그 통과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럼 좀 부산을 가서 해야 되는데 아니냐. 근데 이 발언을 두고 이게 면피성 발언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말하는 사람의 진이야 뭐 우리가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떤 문장을 얘기하고 참 이거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씁니다. 일반인들 많이 쓰시잖아요. 어떤 문장을 하고 참 하는 건 앞에 문장에 좀 맞듣지 않을 때 하는 표현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경우에 씁니다.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런 경우에 쓴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부산 분들이 그 발언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가덕도 걱정 말라는 표현이었다는 게 김태년 원내대표 측의 해명이었습니다. 정치권 토론회 여야 목소리 하나씩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 토론 요약합니다. 정치 얘기로 시작해서 퀴어로 끝났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있고요. 네. 열난다면서 법사위에 불출석한 이용구 차관, 국회 나와서 사과 같지 않은 사과한 장관, 법무부를 장차관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청와대 인사개입 비판하더니 이번에는 민정수석을 무시했다고 문제 삼냐? 또 보겠습니다. 박범계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키는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까. 마지막 댓글 볼까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야당, 그리고 방어를 위한 방어만 하는 여당.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시시한 검색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 주제가 남아있습니다.